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수식관계의 단어에 대해서 배웠죠. 자, 수식관계는 수식어와 피수식어, 즉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명사의 형태가 수식을 받을 때 경우를 받을 때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꾸밈을 받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사라는 것은 동작이나 행위, 즉 움직이는 말이죠. 먹다, 달리다 이런. 형용사라는 것은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아름답다, 멋지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말로 예를 들어보면 뭐 많이 먹다, 조금 먹다, 매우 예쁘다, 조금 예쁘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주술 관계의 단어를 배웠잖아요. 일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 나오다 이 동사죠. 이게 지금 동사인데 이 동사의 앞에는 주어가 올 수 있어요. 주어가. 해가 나오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나 형용사가 단어나 문장에 등장했을 때는 주어가 올 수도 있고 또 이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의 수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정좌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정자는 바르다 정, 좌자는 앉다 좌 이렇죠. 그래서 바르다, 앉다 이런 건데 이 바르다와 앉다는 어떤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서로 비슷한 것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 이게 지금 이 앞에 있는 한자가 뒤에 있는 한자를 꾸며줄 수도 있고 또 이 동사 앞에는 주어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바른 것이 앉다 이렇게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죠. 그래서 지금 주술 관계가 아닙니다. 바른 것이 앉다가 아니에요. 즉 이 앉다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이 정자가. 그러면 앉기는 앉는데 어떻게 앉느냐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앉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여기는 앞에 있는 정자가 좌자를 꾸며주는 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볼게요. 여기 있는 폭자는 사납다 폭 이런 뜻도 있고요. 갑자기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락자는 떨어지다 락자예요. 낙상하다, 낙선하다 할 때. 자, 이 사납다, 떨어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동사 떨어지다를 여기에 있는 폭자가 꾸며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폭자, 여기서는 부사의 형태로 해석을 해서 갑자기 떨어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폭락. 그래서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에 폭락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갑자기 떨어지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우리가 재생, 갱생 요런 단어들이 있죠. 여기는 생자는 살다 라는 뜻이에요. 살다 생. 반대말은 죽다 사. 그래서 생사의 갈림길 하면은 죽음과 삶의 갈림길, 삶과 죽음의 갈림길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살다라는 동사가 있죠. 이 동사 앞에는 주어가 올 수도 있고 이 살다를 꾸며주는 수식어 부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주어가 되게 적합하지 않아요. 명사 형태가 아닙니다. 즉 다시 가 살아나다 이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재생이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재자가 뒤에 있는 생자를 꾸며주는 경우로 다시 살아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경자와 생자 있는데 여기는 고치다와 살다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럴 때는 이 앞에 있는 한자가 뒤에 있는 한자를 꾸며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다시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게요. 갱생하면은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독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속자는 빠르다 속, 여기 뒤에 있는 독자는 읽다 독. 여기 있는 속자는 뭐 과속, 속도 할 때 속이고요. 여긴 독자는 독서 할 때 독이죠. 자, 여기 지금 읽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지금 이 빠르다, 읽다 이렇게 해석하면 문장이 이상해지죠. 단어가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 동사의 앞에는 뭐가 올 수 있다고 했죠? 주어가 올 수도 있고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올 수도 있는데 뭐 빠른 것이 읽다 이것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속자를 부사의 형태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빠르다를 빠르게 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 경우 볼게요. 여기 많다 다자가 있고요. 읽다 독자가 있어요. 이것도 앞에 있는 한자가 뒤에 있는 한자를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읽기는 읽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많이 읽습니다. 다독상 받아보셨나요? 다독상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죠? 책을 많이 읽은 사람한테 주는 거죠. 자, 아까는 동사가 꾸밈을 받을 때를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형용사가 꾸밈을 받을 때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최자가 가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최애 하면 가장 사랑하다 이런 거죠. 여기는 고자는 높다 고자예요. 그래서 최고 하면 뭡니까? 여기 이 높다 앞에 있는 최자가 주어가 아니죠. 이 높다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최고는 가장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적자는 알맞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 적당하다, 적합하다 할 때 적자죠. 그럼 최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가장 알맞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강자는 강하다 강자예요. 여긴 최자는 가장 최자이고 이번에는 학생들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최강 하면 뭡니까? 아, 맞아요. 가장 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최자는 가장 최자고 여기는 다자는 많다. 자, 최다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잘했습니다. 가장 많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자연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자자가 스스로 자자이고요. 여기는 연자가 그러하다 연자인데 그러하다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그러하다의 뜻을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라는 말과 같죠.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 라는 형용사인데 그래서 자연이라는 거는 이 자자가 주어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그러하다 이게 아닙니다. 여기는 자자가 연자를 꾸며주는 경우죠. 그래서 스스로 그러하다. 즉 인위적인 것이 가해지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가공하지 않은 스스로 그러한 자연스럽게 우주자연 할 때 자연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이라는 단어 볼게요. 여기는 당자는 마땅 당자죠. 그래서 여기는 당자가
여기는 연자를 꾸며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자를 부사의 형태로 마땅히 지금 이 꾸며주기 위해서 부사 형태로 바꿔준 거예요. 마땅히로. 마땅히라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뜻을 적어놨는데 마땅히라는 뜻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기 어울릴만 한번 3번 뜻. 그렇게 하거나 되는 것이 이치로 보아 옳게 이렇게. 그래서 당연하다 라는 거는 마땅히 그러하다 라는 뜻이죠. 당연하지, 마땅히 그러하지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수식관계의 수업을 마칠 건데요. 지금 첫 번째 명사가 꾸밈을 받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동사나 형용사가 꾸밈을 받는 경우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병렬 관계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